연애부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주한 지 5년 차가 된 제주도민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공간 비즈니스, 이 집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있는 연세집들, 월세집들, 농가주택들, 이런 집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요새 많이 받거든요. 제주도 1년 살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점들을 중요시해서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다 모아서 돈이 되는 연세집을 구하는 방법, 후회하지 않는 연세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철저하게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5년차 제주도민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바라봐 주시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연세집을 구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실거주를 생각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도시 생활에 지쳐서 제주도에서 좀 힐링 좀 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오션뷰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숲이 주변에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오션뷰, 숲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 제주도 가면 바다 근처에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저 역시도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 구한 집은요, 바다랑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어요. 바다가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바다 근처 좋아요. 낭만 있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짠내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로 짠내가 너무 많이 나고 자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가 많잖아요, 연세살이면. 그런데 이 차가 부식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차 유지 관리하는 데 훨씬 안 좋죠. 그리고 집도 당연히 바닷가 근처면은 해풍이 부니까 더 부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던가 이 밖에 야외에 있는 나의 물건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빨리 부식되고 훨씬 더 빨리 삭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습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죠. 그냥 당장 1박 2일, 2박 3일 여행 왔으면은 바다 근처면 좋은 거 당연히 맞는데, 내가 1년, 2년 동안 살 거라면 실거주 부분에서의 편리함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이 낫다가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본인 책임이겠죠. 후회하지 않는 본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은 연세집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방을 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바일로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직방, 다방, 피터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주도에는 제주 5일장 신문, 당근마켓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매물을 탐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집도 연세집이에요. 4년 계약한 집이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요, 직방, 다방 이런 데 매물이 잘 안 올라와요. 왜냐면 이런 집들은 구옥이잖아요. 구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당근마켓, 5일장 아니면은 마을회관 아니면 동네 어르신, 동네 이장님을 찾아뵀을 때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집들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님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직방이라던가 다방에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을 이장님이나 동네 어르신 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저 이러이러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이 되는 게 또 하나의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집들을 많이 구했었고요. 계약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저 연세집 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마을회관 가가지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어르신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캡처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 전송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유주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게 어디에 사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 근처에 사는지 아니면 멀리 사는지. 이왕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멀리 계실수록 더 좋다. 소유주분이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당장 오다 가다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랑 아니면은 멀리 있는 거랑은 이게 관여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집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소유주분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마당 관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이 집 역시
소유주분이 서울에 계셨거든요. 서울에 계셔서 제가 계약서 작성을 여의도에서 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이후로 실제로 대면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저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집 말고도 다른 집들을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실제로 안채 바깥채에서 안채 어르신분이 살고 있는 집도 계약을 해봤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집이라면 멀리 계신 소유주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쇄살이를 한다라는 말은 최소 1년 이상 내려와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1년 이상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와서 잠깐 보고 어느 집이 나을지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을 할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냥 당장의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감을 너무 의존하게 되고, 네, 그런 것보다요, 내가 1년 이상 살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한번 여유 있게 그 동네 뭐 게스트하우스라던가 그 동네 숙소에서 한번 묵어 보시면서 그 동네도 느껴보고 그 집에 뭐 밤은 어떤지, 낮은 어떤지, 뭐 비 올 때는 어떤지, 뭐 맑은 날에는 어떤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을 많이 접할수록 더 예상치 못한 변수로부터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유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동네에 며칠 지내보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내시는 동안 어디에서 지낼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한테 DM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국에 연쇄집 구하는 거 이제 중요 가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가 연세 6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집을 구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난 4년 동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네, 기본적으로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저렴한 집을 얻으려면 그만큼 많은 걸 내려놓아야 된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저렴한 집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집 같은 경우가 연세 600만 원이어서 되게 저렴하잖아요. 한 달 월세 50이네? 근데 안채도 있고 바깥채도 있네? 마당만 해도 100평이 넘네? 엄청 좋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을 계약했을 당시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내부 증축 공사를 해서 화장실이 내부에 있지만 제가 계약했을 당시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요, 이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우산을 쓰고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진짜 무서워서 못 가서 참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그 과정에서 방광염이 또 걸렸었는데, 제가 방광염을 언제 또 걸렸었냐면 대학생 때 유럽 여행할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무료인 줄 알았죠. 근데 갈 때마다 화장실에서 돈 내라고 하니까 화장실 참았죠. 제가 그때 방광염을 걸렸었는데 제주도 내려와서 또 방광염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아무튼 제가 뭐 포기했던 것 중 하나가 야외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거 많죠. 뭐 벌레도 많았고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요. 그리고 고쳐야 할 것들도 당연히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600만 원에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싼 건 맞지만 무조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만큼 고쳐야 될 게 많고 그만큼 내가 포기해야 됐던 게 많았으니까. 심지어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무상 임대 계약도 진행했죠. 8년 동안 시골집을 무상으로 빌렸어요. 무상으로 빌렸고 그 집을 지금 고치고 있죠. 고치고 있는데 오히려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연세가 저렴하다고 해서 이 집에 사는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다. 연세는 저렴했지만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 작성을 진짜 잘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눈 크게 뜨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래된 집 같은 경우 9억 뭐 이런 집들이죠. 이런 집들 같은 경우가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차 임대 관계라면 좀 상식적으로 뭐 진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집들, 이런 시골집 연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상식이랑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내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지내는 동안 태풍이 왔어요. 매년 태풍이 왔는데 그때마다 누전이 항상 발생했었거든요. 뭐가 맞다 틀리다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집주인분이 누전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발생하는 누전을 제가 직접 스스로 기사분을 불러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태풍 때 돌담이 무너졌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아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원래 평상시에 옆에 주차를 하거든요. 돌담 옆에.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주차를 했었으면 돌담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차가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어가지고 차가 피해는 없었는데, 돌담 쌓는 것도 직접 했습니다. 돌담 쌓는 것도 직접 쌓아주시는 분 연락해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잘한 이슈들.
근데 이런 거를 그때그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세세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계약서에 기입을 하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물론 뭐 계약서 같은 거 없어도 임기응변 능력과 처세술로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연쇄집,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선 더 좋다 말씀드립니다.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저렴하게 주는 이유가 이런 거 자잘한 이슈들을 고쳐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준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가장 좋은 집인가요? 어떤 집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되려 묻고 싶은 게 이 집의 목적,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연쇄집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 연쇄집을 구하는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힐링인지 그냥 실거주인지 아니면 사업인지,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숙소 운영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최적화된 매물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숙소 운영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매물이지만 실거주 관점에서는 되게 별로인 매물이 당연히 있고요. 실거주 관점에서는 되게 괜찮지만 숙소 운영 관점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집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목적에 따라서 최적화된 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연쇄집을 구하는지 그게 먼저 잡혀 있어야 됩니다. 농어촌 민박업이나 단기임대 같은 그런 공간 비즈니스가 목적인 경우라고 하면 사업성 중요하고요, 공간의 매력 포인트 중요하고요, 바다랑 얼마나 가까운지, 뷰는 어떤지, 그리고 숙소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시설 투자 비용은 얼마고, 그리고 이 초기 투자 비용을 내가 회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공간 비즈니스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거주랑은 크게 상관없는 인허가 부분, 내가 여기서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거다라고 하면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를 내는데 인허가 부분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오래된 시골집이라고 하면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버리면 합법적으로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를 내는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라던가 미등기 건물,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되진 않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경험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잘 될수록 더 중요해요. 안 되면 당연히 뭐 의미가 없죠. 계약 기간이 길든 짧든 어차피 안 되면 연장 안 할 거니까. 내가 잘할 것 같다,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럴수록 계약 기간은 길게 가져갈수록 좋아요. 저는 4년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년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벌써 4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요. 계약 기간을 좀 더 길게 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약 기간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실거주라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겠죠. 임대료도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고. 근데 이게 숙소 운영이 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료가 이제 확 올라갈 명분이 생기잖아요. 집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리얼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지, 내가 숲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시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난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지,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낭만에 가려져서 현실을 간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요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자연이 좋다라는 말은요, 그 이면은 벌레가 겁나 많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주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이 깜깜하고 무섭다 라는 말과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낭만적인 부분은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알잖아요. 다들 그런 거 생각하고 이제 제주살이 하고 제주도 집 찾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면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막 너무 제가 겁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 건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요, 다시 너 여기 돌아와서 살 수 있어?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1년 넘게 살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묻잖아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진짜 살아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공간이었고, 제주살이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 연쇄집
이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공간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처럼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던가 제주 또 연셋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해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